민규님 뭐 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혼자서 젠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쌓는 거는 되게 공들여서 오랫동안 쌓았는데, 이게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3월에도 세계경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네? 3월에 새 경제 무너졌나요? 지난 3월에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핀트 투자에 있어서 좀 영향력이 큰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이슈가 있었고, 전통을 자랑하는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도 UBS에 인수가 되고, 은행권의 문제로 시작한 이런 위기설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연준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유동성을 푼다던가, 미국 재무부에서도 예금 보호 한도 같은 것들을 늘려서 4월 초인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런 위기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국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며칠 전 이슈인데, 이제 오펙 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요 산유국들에서 갑자기 감산 발표를 하는 바람에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치솟겠죠. 국제 원유 가격이 6%씩 뛰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제 긴축 속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슈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고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들어왔죠. 일본이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커요. 대표적인 이제 선진국 중에 하나고, 일본의 통화인 엔화도 달러에 버금가는 그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 기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면 일본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3월의 이벤트들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4월 초인데 미국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한 달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고 조금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간에 이제 이런 위기설들이 나오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단기 국채라든지 MMF라든지 이런 쪽에 자산이 많이 몰려서 그런 쪽의 자산 가격들이 조금 좋았고요. 이런 이슈들이 좀 봉합이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이제 증시라든가 이런 데 좀 몰리면서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에 핀트 수익률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핀트도 자산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증시가 조금 오른 것,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아서 좋은 흐름 보였고, 저희가 채권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채권 흐름이 좋았던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 좀 전반적으로 2월에 조금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좀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것 같고요. 핀트의 수익률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이트 통해서 공시되고 있으니까요. 아래 이제 본문이나 댓글 통해서 링크를 보시면 저희 핀트의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하기 직전에 아이작이 리밸런싱을 진행했다고 이제 알림이 왔거든요. 네. 어떤 쪽으로 변화가 있었나요? 네, 주식 비중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아이작의 여러 의사결정을 많이 포함하는 형태인 효율형이나 집중형을 보시면, 효율형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미국 증시 비중이 32%, 33% 이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지금 41.5%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에 가까운 정도로 비중이 크게 늘어난 편이고, 보통 이렇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난 편이고,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미국이 31.4%였던 거에 비해서 42.8%로 늘어났으니까 이건 10% 조금 더 넘게 늘어난 형국이고, 선진국 5%가량 늘고 신흥국은 한 6% 정도 줄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채권이나 원자재, 부동산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집중형에서 아이작의 어떤 모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오펙 감산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고, 원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유국 국가들의 증시라던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죠. 그런 것들에도 가격이 많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의 비중을 늘리면 사실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아이작이 선택한 것들을 보면 선진국 안에서 캐나다도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캐나다 증시 안에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 그런 영향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프랑스나 영국 이런 국가들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도 보시면 증시 내에 경기 순환업종 관련된 섹터들의 비중이 50% 이상이나 되거든요. 은행의 위기들이 끝난 이후에 좋은 섹터들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섹터를 판단하는 로직 안에서도
기초 소재라던가 산업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현재 경기 순환 흐름에 적합한 섹터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4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어떤 증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있는 달이라서 또 개별 기업들의 성과에 따라서 또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해서 볼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작이 이제 4월 초에 증시 비중을 예전보다는 조금 큰 폭으로 늘렸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의 좋은 뉴스가 들려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볼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